안녕하세요. 오늘이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단기적 교류사항에 이어서 중장기적 교류사항 4가지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장기적 교류 협력 사업인데요. 이거 단서 조항은 남북 화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림 녹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북한 임야 면적은 총 916만 정보로 북한 전체 면적의 한 74%인데 이 중에 한 20% 정도가 황폐화되었습니다. 특히 임진강 상류 지역이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식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임진강 북한강의 기초 자료와 인공위성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산림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정하고 황폐 정도와 위치를 정해서 단계적 식수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식수함으로써 미래의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임진강 북한강의 유량을 자연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의 산 대부분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국공유 지역의 묘목 단지를 조성해서 묘목을 육성한 다음에 북한에 제공한다면 북한의 노동력으로 이 식목하는 방법도 추진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남북 화해가 전제된다면은 이 묘목 단지를 북한 지역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도 관심이 있어 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 선택이 중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2001년도에 북한에서 요구한 우리의 묘목 현황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본다면 1단계는 임진강과 북한강 요 유역의 산림상태 기초조사를 통해서 현상을 잘 파악하고 2단계는 파악한 자료를 참고로 이 지역의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3단계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 녹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북한은 금강산댐이 인남댐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상류의 북한 수계를 안변 발전소 쪽으로 이렇게 물을 돌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천댐 전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수변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최선의 유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북한은 의무 방류 협정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북한이 방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임남댐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임남댐으로 우리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한의 태도를 국제법과 관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 평화댐 쪽으로 물을 보낸다면 오히려 북한 쪽에 수몰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평화 번영 정신에, 그러니까 평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유로 변경으로 우리 용수 확보 이런 데서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임남댐의 유로를 변경해서 평화댐으로 물을 보낸다면은 북한 지역에도 수몰되지 않도록 홍수 조절용이나 발전용 이런 방안으로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이 임남댐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쪽에 만약에 남북 화해가 된다면은 이 전력을 주고 우리가 물을 받는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요, 수질도 좋게 우리한테 보내준다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수리권을 인정하고 비용도 보상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워처 트레이드 개념인데 이때 우리가 축적한 수자원 관리상의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리권 비용 상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강의 인남댐과 우리가 평화댐을 남북 양측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업은 실제로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이 인남댐을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수를 우리한테 변경해 준다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추진도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북한강에 관련된 강수량 정보죠. 그래서 북한강 수계의 유입량이 막 감소한다는 것은, 또 뭐 넘친다는 것은 북한 측의 강수량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의 강수량과 하천 유입량을 측정해서 각종 기상댐, 담수량 이런 정보를 우선 교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용수의 상생적 이용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관리하는 면에서도 남북이 서로가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보면은 임진강 북한강의 수문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개방으로서 우리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임진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죠. 그런데 북한강도 마찬가지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즉 10분 이내에 1m 수위가 상승하고 1시간 내에 5m 이렇게 막 변화가 하는데, 문제는 이 수문 개방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은 내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측에서 댐을 이렇게 자기들이 방류할 때 우리한테 통보해 주겠다. 북한강하고 임진강에 대해서. 그러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합의 이행이 먼저 가장 시급하다. 다음은 이제 남북한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 치어 방류 사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이 성공한 사례가 있죠. 이 치어 방류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진강을 중심으로 황목, 참개, 뱀장어 등등등 이런 것을 이제 치어를 방류한다면 이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되겠죠. 이렇게 풍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면 중에 특히 이제 어떤 식량 이런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유 하천에 대한 공동 관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초기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생태계 관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임진강, 북한강 이 지역이 생태계의 보고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아주 잘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면은 상당히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청정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류, 곤충, 식물 이런 것이 기준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북한강에 이렇게 보면 한 20여 종의 우리가 고유어종,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어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생태계 공동연구소나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귀한 동식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호 관리해서 희귀 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가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요, 북한은 이 지역에 있는 즉 군사적 무력화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2단계까지 남북 협력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 즉 생물권 보존 지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평화, 환경보호, 경제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동식물 생태공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도 추천할 수가 있다. 또 이 지역에 배를 다니게 함으로써요, 즉 주운을 이용한다면은 평화,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문화, 역사, 유적, 발굴, 복원인데,
임진강, 북한강 고대로부터는요, 이 지역이 인간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문화유적지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적지를 조사, 발굴해서 잘 보존한다면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 예가 궁예가 18년간 도읍했던 철원에 있는 궁예도성입니다. 이것은 궁예도성 상상도고요. 이 지역이 남북한 우리가 있는 비무장지대에 상당 부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둘레가 한 20km고 내성이 7km, 외성이 한 13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궁예는 금악산을 진산으로 정하고 고암산을 중시해서 그 남쪽에 궁예도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 화해가 된다면 공동 연구 보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토성 복원 계획 수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임진강, 북한강의 산지한 선사시대와 고대 유적지를 발굴해서 복원한다면 문화, 역사,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화천의 탑둔리, 위라리 유적 등등등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요, 정책적 고려사항 4가지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